두산 애리조나. 광활한 사막 하늘 아래 그곳은 붉은 노을과 황금빛 석양으로 불타오르고 사화로 선인장들이 시간을 초월한 수호자처럼 우뚝 서 있으며 원주민과 멕시코계 미국인의 전통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의 터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겉모습 이면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인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꺾이지 않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행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도시의 가장자리, 나무 사이에 묶은 천막 아래에서 잠을 청하거나 보도 위에 깔린 침낭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폭풍우를 피한 잠깐의 쉼터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로 향합니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여정은 투산이 안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통해 이 사막 도시가 지닌 깊이 있는 인간미와 영혼의 온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산은 약 5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소노란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문화적 교차점입니다. 활기찬 예술 현장, 유서 깊은 선교 교회들,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이곳은 관광객과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외면 뒤에 투산은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 종식을 위한 투산피마 협력기구 TPCH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실시된 단일 야간 실태 조사 포인트-인-타임 카운트에서 총 209명이 노숙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 380명에서 무려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중 7명이 쉼터조차 없는 완전 노숙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도심의 골목길, 공원, 버려진 빈터, 혹은 지역 주민들이 워시와시라 부르는 말라버린 하천 주변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2024년에 예비 통계에 따르면 노숙자 수는 약 2,500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약 70%인 750명가량이 여전히 임시 쉼터조차 없이 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있고 참전용사가 있으며 청소년과 노년층이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냉혹한 사막도시 한복판에서 매일을 살아내려 애쓰는 인간의 얼굴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투산은 도시의 성장과 관광산업, 그리고 사회적 돌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투산에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치솟는 주거비입니다. 현지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투산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월세 중간값은 200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20%나 오른 수치입니다. 참고로 애리조나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5달러이며 풀타임으로 일해도 세전 월 수입은 약 200~300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월세로 빠져나가면 식비나 공과금, 교통비, 응급 상황을 감당할 여유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2023년 애리조나 대학교 빈곤연구소 Southwest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 경험자 중 40%가 노숙의 직접적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실직 감당할 수 없는 월세, 혹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월세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이후 식료품 가격은 15% 상승했고 애리조나의 의료비는 전국 평균보다 10%나 더 비쌉니다.
두산에서는 세입자의 3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15%가 매년 퇴거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월급 하루만 밀려도 자동차 고장이 나도 응급실 평균 진료비 2억 달러만 나와도 삶은 곧바로 노숙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두산 같은 도시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함께 풀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생각 하나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진전을 막는 구조적 장벽들.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뿌리는 취약한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제도적 실패와 시스템의 붕괴에 있습니다. 전미 저소득층 주택 연합 내셔널 로우 인컴 하우징 코alition에 따르면 두산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 2만 채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격차를 더욱 벌리는 건 도시의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두산 내 개발 가능 토지의 60%는 단독주택 용도로만 제한되어 있어 아파트나 소형 커뮤니티 건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허가 절차도 큰 장벽입니다. 2073년 제안된 100세대 규모의 저렴한 주택 단지는 관료적 절차와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승인까지 18개월이나 지연되었고 개발사에 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TPC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40%가 주거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인 통합 진입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교통수단이 없어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도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두산의 노숙자 중 25%가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실제 치료를 받은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약물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마 카운티 전체 해독 치료용 침대는 단 200개뿐인데 전체 노숙자의 20%가 중독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들은 회복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노숙 상태 자체를 더욱 고착화시킵니다. 줄 하나 없이 절벽을 오르려는 것처럼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서 쉼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모리 공원, 아모리 파키의 콘크리트 벤치 위에서 잠을 청하거나 건조한 하천와시 근처의 메스키트 나무 사이에 천막을 걸고 고속도로 고가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삶 말입니다. 2013년 실시된 단일 야간 실태 조사 포인트 인 타임 카운트에 따르면 피마 카운티 내 약 500명의 노숙자 중 98%가 완전 노숙 상태, 즉 쉼터 없이 노숙 중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24년 들어 70%로 증가했으며 이는 약 1,750명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실의 배경에는 두산의 기후가 있습니다.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여 기온이 거의 섭씨 1-2도와씨 3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니애폴리스나 버펄로처럼 추운 도시에서 내려오는 계절성 노숙자들에게 두산은 피난처가 됩니다.
현지 구호단체에 따르면 매년 약 500명의 계절성 이주자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2024년 여름 투사는 섭씨 40도와씨 105도를 넘는 날이 무려 60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더위 속에서 생기는 건강 위협은 실로 심각합니다. 탈수로 인한 전하토륨 혈증 마라톤 주자 7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질환은 물에 접근하기 힘든 노숙인들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합니다. 2023년 한 해만 피마 카운티는 노숙자 중 50명이 폭염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활동가들은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철 몬순 장마철에는 급작스러운 홍수가 워시와시라고 불리는 건조 하천을 덮치며 그 주변 20%의 노숙 캠프를 휩쓸어 버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50개의 노숙자 캠프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늘 하나 물 한 모금 잠시의 안전함조차 노숙자들에게는 사투 끝에 겨우 얻어내는 생존의 자원이 됩니다. 매일이 위기이며 생존은 끊임없는 투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산에는 복음 구조 미션, 거스펠 레스큐 미션,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프리마베라 재단, 프리마베라 파운데이션 시스터 호세 여성센터 시스터 고세 우멘스 센터 등 여러 단체를 통해 약 1000개의 노숙자용 침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터 호세 여성센터는 포용성 면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과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침대 15개를 추가해 총 60명까지 수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쉼터가 동물 동반을 금지하는 현실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쉼터 수용 능력은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TBCH 통계에 따르면 매달 평균 200명이 쉼터에서 거절당하고 있으며 접근성 또한 큰 문제입니다. 많은 쉼터들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반려동물 금지 커플 이용 불가, 절주 또는 금주 의무, 저녁 6시 이전 귀가 등의 통행 금지 규정. 이 모든 것은 특히 현재도 일하고 있는 15%의 노숙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안전 문제로 쉼터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쉼터 이용자의 30%가 소지품 도난을 경험했고 10%는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제약과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거리 생활을 택하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4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두산경찰은 무려 90만 건의 노숙캠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쉼터는 분명 귀중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쉼터의 제약과 부족은 지원보다는 통제로 느껴지기 쉬우며 결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각난 제도 속에서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투사는 끈질긴 회복력과 창의적인 대응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노숙 종식을 위한 투산피마 협력기구 TPCH는 50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한 연합체로 2024년에는 7천 가구가 노숙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보조 집중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하우징 퍼스트 하우싱 퍼스트 프로그램도 2020년부터 투산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주나 치료 의무 같은 조건 없이 먼저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미 500명의 노숙인을 주거지에 정착시켰고 그중 85%는 1년 후에도 여전히 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타이니 홈 빌리지 초소형 주택 마을은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제안된 80채 규모의 커뮤니티는 오스틴과 시애틀의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들 도시에서는 70%의 거주민이 2년 이내에 영구 주거로 전환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제도적 시도 외에도 풀뿌리 공동체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합니다. 투산 푸드 쉐어 특수성 푸시알에는 매달 1만 끼의 식사를 노숙 캠프와 쉼터에 전달하고 있으며 현지 교회와 이슬람 사원들도 순직계 장소에서 매주 2,000끼가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노력의 중심입니다. 2025년 단일 야간조사 포인트인타임 카운트는 총 2건시간의 봉사 시간이 기록되었고 500명의 시민이 따뜻한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50개의 기업이 쉼터 확장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엮여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이 도시는 그 현실에 맞서 행동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산은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60마일 떨어진 지리적 특성 때문에 노숙자 문제에 특별한 복합성을 안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14년까지 피마 카운티는 미 국경 순찰대 보더 파트롤을 통해 4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을 처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갈 곳도 없는 채로 투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2024년 초 카사 알리타스, 차사 엘리타스와 같은 이주민 쉼터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끊기면서 투산은 2024-2029년 노숙 종식 전략 계획을 수립하며 2027년까지 2,000명의 노숙인을 주거지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기금 500만 달러, 연방 보조금 1,0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애리조나주의 노숙자 쉼터 및 서비스 기금은 2024년에 2,100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의 10억 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작지만 중요한 전진입니다. 2023년 여론조사에서는 투산 유권자의 60%가 임대료 상한제를 지지했지만 이는 현재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풀뿌리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련 집회에 처음 1,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행동은 단순한 시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긴급 상담 전화는 2024년에만 5,000건의 전화를 받아 사람들을 쉼터 식사 의료 서비스로 연결시켰습니다. 입법 차원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통과된 퇴거보호 확대법은 애리조나 전역에서 1,000가구를 퇴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배정된 예산 1달러 통과된 조례 하나가 한 가족에게는 지붕을, 한 명의 참전 용사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한 청년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할 발판이 됩니다. 투산의 활동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도시의 미래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으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길 위에서 버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전환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민 변화의 불씨가 되다. 연민은 투산이라는 도시의 심장입니다. 신앙 공동체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세인트 프랜시스 인데어 푸트힐스 프랜시스 인더 푸트힐스와 같은 교회들은 도시 내 10곳의 교회를 통해 매달 입독 외반기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5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학생들도 함께합니다. 학생단체들은 매년 1만 점 이상의 의류 양말부터 겨울 재킷까지를 모아 2,0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곳의 카페와 가게는 노숙인의 절반이 겪는 물 부족을 돕기 위해 무료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의 업체는 남는 음식을 기부해 매달 5억 공파운드 약 1톤의 식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츠 23년 조사에 따르면 쉼터 이용자의 90%가 공동체의 지지 덕분에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70%는 이러한 따뜻함이 지원 서비스를 찾을 용기를 북돋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민만으로 노숙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바리스타 다묘를 내어주는 이웃의 손길은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투산의 25만 가구 곳곳에서 번져나갈 때 그 울림은 새로운 문화가 되고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도시로 투산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